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헌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후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분명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세워진 국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헌법, 1948년의 헌법을 건국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의 시원적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각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조문을 두어서 헌법의 개정 사항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조문은 개정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B조, A, B, C 할 때 제-B조라는 조문이 있고 그 조문의 내용이 제-A조는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개정 금지 조문이 있는 채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까지 한 70년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용되어 온 셈이지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고쳤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개정 금지 조문이 있는 상태에서 70년 동안이나 헌정사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조문은 그 국가의 그 계속됨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헌정사의 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왕과 같은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하는 어떤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흔히 대통령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제-B조라고 하는 조문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학자들을 동원을 하죠.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B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A조를 고치고 싶은 겁니다. 내심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B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A조를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학자들은 그러면 제-B조를 먼저 개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B조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제-A조는 개정할 수 없다 하는 내용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학자들이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기존 헌법학자 거의 전부가 이랬습니다.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를 해야 한다든지 그 선대에서 규정한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든지 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학자들은 노골적이든 혹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그 논리를 결국은 방치했든 지금으로서는 곡학아세를 했다 하는 부류의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이렇죠. 제2조에서 개정을 금지한다. 제2조는 개정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2조를 개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하죠. 나아가 제2조도 개정할 수 없다. 혹은 삭제할 수 없다. 이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그런 국민이라면, 그런 국민이, 그런 전체 국민이 주권자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라면, 그러면은 그런 국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고, 원칙은 원칙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그 집행정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집행정부, 그리고 입법정부, 국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만 국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입법정부, 여기에서 현재 소급 입법을 하고 또 하위 법령으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거기에 반하는 법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국가기관이 법률로 이 기관의 권한은 여기까지이다 하고 정해준 것을 서로 해줄 수 있는 만큼 그 각 사정에 따라서 확장해주고 해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법을 고쳐서 확장을 해주는 이러한 순서가 역으로 돼 있는 이러한 권한 남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치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일찍이 죄를 지은 자를 단죄하고 또 징벌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간이 아닌 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바빠서 미처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시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징벌을 행했죠. 또 혹은 아주 정의감이 넘치는,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는 아니면서도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단의 무리가 과거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이러한 징벌, 단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복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감정이 격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비호를 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고, 오늘날의 인성을 보면은 항상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던 것이 신이 하다가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이 직접, 개인들이 직접 하던 것을 이것을 국가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가 형벌권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과 관계가 참 없어 보이는 종교의 자유와 관계가 아주 깊다고 알고 있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조인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그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1629년에 복원칙령을 발해서 이 평화협정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648년에 이르러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조인이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한 반대나 거부는 어느 누가 표명하든지 간에 모두 백지화, 무효화된다. 그래서 이 조약은, 한번 조인한 조약은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과거에 약속한 것, 이런 것을 번복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정 금지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그 말이 담겨 있는 그릇을 통째로 버리듯이 그것을 개정해 버리는 것, 이것은 폭력입니다. 과거에 기록한 것, 과거에 약속한 것을 훗날 없었던 것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인류에게는 문명이나 학문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종족, 인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러한 종에게는 이성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규율한 것은, 규정한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굳어진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 조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과거의 일을 번복할 수 없다 한데 그 의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 조약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국가형벌권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조약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개인의 복수권이 박탈되었죠. 국가가 형벌권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개인의 복수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혼자 국가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승복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가 정의로워야 한다 하는 것이 전제로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국가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형벌권의 행사라는 것은 최초에는 신이 행사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런데 신에게 감히 공평하지 않다 하고 따질 수는 없었겠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신이 아니니까 이 모든 유권에 있어서 그 결점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모든 면에서 정의롭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형벌권의 행사를 정의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보증을 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형벌권의 행사를 왕이 할 것인가? 그런데 왕은 종종 그렇게 정의로운 그 존재로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도 잘하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를 가지고 와서
내 국민을 풍요롭게도 하고 내 땅도 넓히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형벌권을 행사할 때 그 부분은 옳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남들이 생각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결국 국가의 형벌권을 정의롭게 행사하는 것은 정의부 공무원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 정의부의 공무원, 정의공무원, 그들이 바로 형벌권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정의로울 것이 요구되었죠. 그때로부터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21세기, 그것도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의 공무원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검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정의롭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정의롭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혹은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정의롭기를 바라면 그 정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진다. 이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검사는 각자 단독으로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 관청으로 법률이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의로워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서는 물론 이런 신분보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또 상당한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검사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제 우리 헌법을 보기로 하죠. 헌법 제12조입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그 법률에 정해놓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헌법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률 제일 앞부분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무조건 자유로운 것이죠. 이것이 원칙이고 그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면은 구비해야 할 것이 법률이 규정한 적법 절차에 따른 어떠한 내용들, 즉 이러한 제한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외인 것은 더 엄격하게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조금이라도 그것이 그 요건에 좀 어긋난다든지 또 불비하다든지 하면은 즉시 제거되어야 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원칙이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피치 못해서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할 때에는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고, 특히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영장을 제시할 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검사와 법관은 일종의 대립당사자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법관이 한통 속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될 수 있으면 영장을 발부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헌법에 이렇게 규정한 의의가 사라지겠죠. 문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검사는 영장을 받고 싶어 하고 법관은 영장을 주기 싫어하는 이 팽팽한 서로 당기고 뒤로 물러서는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이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증서가 아니고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이 자유 침해를 제한하는 것, 거꾸로 자유의 침해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런 것이죠. 영장을 들고 국민의 집을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것은 허가장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들어가지 마라. 들어오려면 영장을 가지고 와라 해서 허가장이 아니라 제한하는 증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영장이라는 것의 목적이 이렇다 보니 영장 발부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장만 있으면 국민을 신체에 대해서 국민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주거에 대해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 풀이하면 완전히 법률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공직자였던 여성이 피의자였던 그러한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치욕을 겪게 되는지를 SNS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무조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치욕을 겪게 하는 것 이러한 괴롭힘 자체가 군중들이 욕망하는 바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제수사 방법과 임의수사 방법 가운데 임의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을 아마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강제수사 방법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가장 손에 와닿는 괴롭힘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사 여러분들이 능력도 뛰어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조사 방법도 대단히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것을 쓰지 않고도 사실 발견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그 강제수사의 방법이 마치 그 약물남용처럼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검사들에게도 압박이 되고 또 영장심사를 하는 법관에게도 압박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사법 절차가 공정성이 이미 깨어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제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단독기관이니까 나는 구속영장에 의지해서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굳이 선언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검사에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장이라는 제한을 두기도 했지만 그 제한 수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검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죠.
이때의 공익은 물론 헌법상의 공익, 우리 5천만 전체 국민이 주권자로 있는 그들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공익,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이익은 아닌 것이지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헌법이 아주 중요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맡긴 검사. 그래서 새로 임용되는 검사는 검사 선서를 합니다. 이때 검사가 선서를 하고 그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한 분은 기관이 보관을 하고 한 분은 검사 자신이 보관을 합니다. 이 검사 선서라는 것은 대통령령인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법령이죠. 여기에서 이러한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별표에 그 선서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의 별표는 별 모양의 별표가 아니라 다른 별개의 이런 의미입니다. 검사 선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이 검사 선서입니다. 모든 검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선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혹은 그 권력의 압제에 대항하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던 그 수많은 의로운 자들과 동일합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돈과 부유함, 앞으로 어쩌면은 안정된 그러한 것이 보장될 것 같은 유혹 앞에서 홀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검사들입니다. 정의를 지키다 보면 출세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소위 권력자의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검사 여러분, 정의를 지키십시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그들 무리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바로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런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행복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